네, 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2021년 3월 4일 오늘의 주식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일기를 저는 제목을 장난질 치는 코스피라고 적어봤습니다. 일단 코스피 전체를 말씀드리면 어제와 비교해서 39.5포인트가 떨어진 30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4.6포인트가 떨어져서 9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인은 매도를 했고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심하게 번갈아 가면서 올랐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장세는 저도 20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드문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종잡을 수 없는 장세라서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매 내역은 일단 어제 제가 매수하기로 했던 에코프로와 대신증권, DY파워, 코스맥스를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 관망을 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들어간다고 해서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가격이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갔기 때문에 몇몇 종목은 매수 첫날부터 손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슈퍼겐 코리아는 지난달 2월 10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외인들이 꾸준히 팔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미련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 손실이 넘어가길래 이 정도면은 그냥 손절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늘 59,400원에 10.1%를 손실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에서는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도를 해서 손절 치고 나서 관심좀 뺀 종목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한 종목들은 어, 금요일까지 매매를 한 다음에 주말에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업데이트한 관심 종목은 주말 중으로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 내역에 대한 캡처 부분이고 슈핑 코리아를 매도한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LG화학은 85만원대에 들어가려고 기존에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장세가 너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85만원 가지고도 확신이 들지 않아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LG화학은 86만원으로 다시 반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80만 초반으로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한 번 더 들어가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신고가 종목을 말씀드리면 요즘 정말 이상하게도 신고가 종목이 15% 이하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유난히 최근에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입뮤직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장중 고점을 찍고 거의 10% 고점 대비 10% 정도 10% 이상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14%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고점 기준으로는 10% 이상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를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 넣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이유를 보게 되면 메타버스 테마로 인한 상승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저는 테마주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뮤직을 관심 종목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우진 같은 경우도 장중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하락을 했고 적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도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꼬리가 너무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N코퍼레이션인데 EN코퍼레이션도 윗꼬리가 좀 긴 편이고 기관의 매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손실이 들어왔지만 분기 실적을 보시면 작년 4분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1, 2, 3분기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도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오너스 테크놀로지도 신규 상장 종목이고,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주 청약을 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저는 가급적 상장 후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지지나 박스권 형성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안전하기 위해서 가격 지지선, 저항선 같은 게 형성될 때까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너스 테크놀로지는 오늘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와 저가가 거의 16,000원,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굳이 들어가서 불안하게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생명자원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그럼 전날 상한가 종목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한가 종목을 미리 산 게 아니라 상한가 치고 난 뒤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전날 상한가를 쳤었고 하루 변동폭이 지나치게 큽니다. 변동폭이 1,700원,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30% 가까이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너무 적고요. 이런 종목도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금강철강은 포스코 관련해서 호재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리튬호수 테마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테마주로 판단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이스틸은 장중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 적자와 외인권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긴 윗꼬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기관의 매매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작년 3분기만 흑자지 그 전까지 다 적자였고 작년 3분기 흑자도 9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을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주은행은 넥슨이 인수한다는 호재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데 이 역시도 뉴스가 나온 다음에 따라서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외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진짜 아까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작년에 몇 번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박스권 뚫고 올라가길래 그냥 폭등을 했던 종목인데 그 박스권 뚫고 올라갈 때 가격보다도 한 서너 배가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최저가 대비해서 8배가 상승했고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더 밀어주는 게 있는가 본데 재무제표는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1년 최저가 대비해서 8배 상승을 했고 재무제표는 그닥이고 또 제가 작년에 놓쳤던 가격보다도 지나치게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와서 고점에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U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적자 기업이어서 당연히 관심 좀 넣지 않을 거고 삼양 패키징은 업종은 포장재 쪽이라서 마음에 드는데 외국인이 오늘은 매수를 했지만 어제까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단기는 아니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작년 3월 대비해서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외국인이 또 너무 수량이 적고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외국인의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또 잘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어서 조만간 다시 관심 종목에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보류하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J 콘텐츠는 적자 기업이고 코렌텍은 클래시스와 업종이 같은데 클래시스는 제가 몇 번 손실을 봤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완전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렌텍도
같은 업종이면서 오른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 종목 넣지는 않을 거고, 포스코 ICT는 제가 놓쳤던 종목입니다. 저는 미리 이 종목 내다고 샀었는데, 제가 샀을 때는 재미를 주지 않아서 그때는 손절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전체가 성장 후약을 보이고 있어서 굳이 이 종목을 뒤늦게 다시 타고 싶지는 않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20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억에 불과합니다. 너무 낮은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종목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종목은 오타가 났네요. 4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2억에 불과합니다. 2분기와 3분기에는 100억대를 기록을 하다가 그 전 분기는 마이너스 5억, 그 다음에 다음 분기에는 2억밖에 기록을 못했다면 실적이 들쭉날쭉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업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쭉날쭉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을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외인 매수를 보게 되면 전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일 같은 은행 쪽을 많이 샀고, 효성첨단소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철강 종목도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인버스 종목을 체크하는데 역시나 들쭉날쭉입니다. 3,100만 주를 매수를 했다가 이틀간 거의 2,800만 주를 매도를 했다가 다시 2,0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장세가 정말 어려운 장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과감한 베팅보다는 관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도 뉴스가 터진 뒤라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EDGC라는 종목은 전날 고점을 찍고 많이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고점을 보면 윗꼬리가 긴 편이고 오늘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외국인들이 비록 매수를 했지만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웹진이라는 종목은 19년도보다 20년도에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가 볼까 싶은 생각도 했었지만 1년 최저가가 8,500원, 현재 종가가 44,000원, 52주 최고가가 44,000원입니다. 거의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물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5배까지는 가지 않지만 1년 최고가 기준으로는 5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뛸 실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다음 TCK는 관심 종목인데 지난달에 매매를 해서 수익도 냈던 종목이지만 요즘 장이 불안하니까 이 종목도 덜컥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TCK. 근데 좋은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투어는 작년에 제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제 지인에게 추천했더니 미투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농담삼아 했었는데 뭐 그건 농담일 뿐이고 이 종목도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매출이 되게 좋고요. 영업이익률이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6,000원대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무제표가 좋기 때문에 또 작년에 저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들어가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면 일단 TSE나 DB하이텍 같은 종목을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이 종목들은 분명히 좋은 종목은 맞지만 최근에 주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연속해서 음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비록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꼭 바닥에 산다거나 외인이 매수하니까 바로 산다거나 하지는 마시고 양봉이 연속해서 나오면서 바닥을 확실히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즉 바닥을 찍고 한 2, 3일이 지난 뒤에 들어가는 게 정말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한 달 만에 30% 이상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연속해서 음봉을 보이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진짜 조심해서 들어가지 섣부르게 들어가면 피복이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DBI텍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끝까지 안 들어갔던 게 전 정말 잘했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MM은 유혹이 심하긴 한데 아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만원 초반까지 오면 들어갈 생각이고, 위토는 내일 들어갈 생각입니다. 해성 DS는 이전 매수가 근처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내일이 36,000대로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매수한다면 들어가 볼 생각이고, 쿠쿠홈치스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도 전 4만원 이상의 가격에서 사질 않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39,000원 이하에 사서 4만원에서 팔면 될 것 같아서 이 종목은 39,000원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장고는 어제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플러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보유 종목이 이렇게 되고,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를 보면 미국 국채가 올라서 외국인들이 주식에 한국 주식을 조금 빼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외국인이 빼는 건 아니겠지만 외국인들이 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인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인버스를 보셔도 아실 수 있지만 외국인의 기관이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산다거나 반드시 판다로 보지 마시고 외국인과 맞춰서 융통성 있게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잘한 점과 못한 점 말씀드리면, 슈프림 코리아를 손절을 했는데 손절 기준이 12% 가기 전에 손절한 건 잘했지만 그 전부터 이 종목은 꾸준히 손절 시그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집을 피우느라고 팔지 않았던 종목인데 진작에 미련을 버리고 팔았어야 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식 얘기를